솔직히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이거 나는 진짜 배는 진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 진짜. 그 전편에서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하고 전부다라고 하는데 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거지? 글쎄요, 좀 전부라고 하긴 그렇지만 확실히 핵심인 이유가 좀 간단히 얘기하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수익률 얼마 벌었다 요거에만 좀 집중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계좌에 플러스 되는 것보다 이제 마이너스가 얼마가 되는지가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관리가 여기서부터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엔 9번 성공해도 마지막에는 망해서 끝나거든요. 저도 실제로 많이 겪었기도 하고요. 이거는. 이게 약간 고수의 포스가 느껴지는 멘트였는데,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되게 기본적인 얘기지만 사실 사람들이 저도 좀 그랬는데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안 지켜져요. 뭐냐면은 탄탄한 회사를 잘 안 고르세요. 가장 많이 못 지키는 부분이 좀 탄탄한 회사를 잘 안 찾고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떤 정보들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. 뭐 다트나 뭐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데 뭐 자산, 뭐 기업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이 딱 봐도 되게 안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회사들이 엄청 단기성 호재만으로 정말 엄청 급등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요 단기성 호재에 되게 좀 달콤하거든요. 솔직히 요거를 정말 쉽게 물어요.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남의 돈 끌어쓰는 듯이 그래가지고 내 돈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내 돈이 뭐 1, 2만 원이면 뭐 밥 사 먹었다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런 실수를 하면 되게 치명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탄탄한 회사를 위주로 잘 고르면 좀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거나 할 때 정말 롱런하고 또 반대로 또 안정적이라서 이렇게 막 어떤 하락의 위험이 적은 종목들이 있거든요. 그런 종목들을 좀 잘 고르는 게 사실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아니 그러면 주식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? 왜냐면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한 번 사서 한 3-4배 정도 이제 목표로 그렇죠. 이제 목표를 하는데 변동폭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 5%이 정도면 뭐 주식할 필요 없지 않나?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말했던 게 뭐 막연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가장 오해하는 게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는 순간부터 사실 매수자는 좀 손해보고 들어가는 포지션이거든요. 왜냐면 예를 들면은 뭐 매매 수수료 내야 되죠. 세금도 내야 되죠. 나는 사도 돈을 내고 팔아도 돈을 증권사에 내잖아요.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1,000원에 사서 1,000원에 팔아도 난 손해보는 구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게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같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 많이 올라요. 한 번 올 때 실제로 저도 해봤고 그리고 하되 이게 좀 자기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이런 리스크 관리가 될 때 하시라 사실 요 얘기였고 특히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.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큰 그림을 다 보시는데 초보자분들은 이제 뭐냐면 그 앞에 오른 요것만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좀 산이 높으면 좀 골짜기가 깊다는 거를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도 꼭 좀 생각을 하고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한 거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?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해보기 전까지는 좀 반신반의 했었어요. 근데 이게 좀 짧게만 보지 말고 그냥 좀 길게 오래 가져가는 식으로 보면은 일단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뭐 하루에 등락이 뭐 크던 작던 간에 우상향을 틀고 있으면 그게 쌓이면 정말 몇 달 뒤에는 엄청 커져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커져 있어요. 그래서 딱 잘라 뭐 몇 %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일주일 투자를 가져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%, 300% 이렇게 나는 진짜 뭐 일확천금 하듯이 그렇게 가져가려는 이 자세 자체가 저는 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으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익률이 사실 크지 않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은행보다 조금 더 가져가는 수익률이 조금 더 이자보다 좋은 재테크의 목적으로 보고 투기보다 좀 투자처럼 이렇게 가져가면 좀 생각보다 이게 괜찮아요.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로 작지 않아요, 이게. 네.
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송사에 관한 그런 종목도 그렇고 뭐 대기업들도 그렇지만 사실 어떤 호재가 있어도 뭐 내가 회의장까지 들어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그런 내부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기는 힘들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면 작전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 혹시 뭐 해본 적은 있나? 사실은 오히려 해봤으니까 좀 더 부정적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사실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는 다 겪어요. 왜냐면 남들이 좋다 하면 다 한 번씩은 해보기도 솔깃하지.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. 저도 실제로 해보면 그런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 게 실제로 그렇게 자주 오는 그런 장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큰 수익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몇백 프로 수익 내서 나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초보자 입장에서 저도 사실 초보라고 아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오히려 운이 더 많이 작용하고 또 생각보다 자주 있지도 않다. 그래서 좀 마음을 그렇게 갖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작전주 얘기 재밌는데 좀 작전주 해본 썰 좀 풀어주면 어때? 아 이게 좀 몇 개 있기는 한데 좀 작전주라고 하는 좀 용어를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.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. 근데 대신에 이제 급등주란 표현을 할게요. 좀 급등했던 뭐 종목들이나 이런 거 제가 했던 거 뭐 돌이켜 보면 뭐 조금 옛날 얘기긴 한데 한창 그 뭐 바이오 테마 같은 거 대세일 때 이제 뭐 신약이나 보통 이런 것들은 왜냐면 개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정말 크게 가요. 그래서 뭐 이제 뭐 신라진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할 때도 보면은 되게 뭐 기사들이 많이 나서 주가 뻥튀기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 또 막상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빠지기도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. 근데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먹고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그걸 대응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차 하면은 그냥 완전 도rum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조금 조심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판단 개인의 기준 없이 휩쓸려서 사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. 좀 이건 진짜 도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또 생각해보면 심지어 저는 제가 좀 실패했던 것 중에 좀 가장 좀 컸던 경험 중에 하나가 대기업도 저는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대기업도 심지어 쓰러지는 대기업도 있더라고요. 이게 좀 리스크가 큰데 오히려 그런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대기업 하니까 생각나는데 내 취업할 때 네. STX가 참 되게 괜찮은 회사로 이제 인식이 많았는데 네. 너 그거 투자하지 않았어? 아, 예. 사실 그 전에 이제 형님하고 한창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쵸. 제가 거기에 좀 얼마냐 그때? 얼마나 날렸냐 그때? 그때 거의 좀 많이 까먹었죠. 한 금액적으로만 봐도 한 3천 넘게 까먹었어요. 한 3, 4천? 이 정도는 까먹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 스스로도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계기인데 제가 너무 저에 대해서 안일했어요. 나를 믿었던 거죠. 계속 수익을 내고 이 정도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나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. 근데 나는 내가 맞다. 그래도 내가 맞다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또 이게 또 신기한 게 회사가 또 한 번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좀 점차 조금씩 이렇게 좀 쇠퇴하니까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잖아요. 이게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, 사람이. 그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이거 나는 진짜 배는 진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. 진짜 배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와 정말 쓰러지려면 쓰러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막연한 이제 저의 사례처럼 좀 막연하게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걸 정말 이제 지양해야 하는 그런 걸 좀 배우게 됐죠.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뉴스도 나왔는데 여기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다 장부 조작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반인은 사실 잘 알기 힘드니까. 그치. 네,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리스크에 좀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 진짜 너무 잘 들었고요. 그 제 주변 친구들이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랑 좀 너무 다른 얘기를 하셔서 고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저도 고수는 아니에요. 저도 어떻게 보면 초보자의 입장에 가까운데 개미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맞는 생각이 뭔가라는 걸 좀 더 공유하고 싶은 거죠, 여러분들하고.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하면서 욕심 안 내고
성실하게 하면 뭐 재테크 수단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래도 좀 돈 좀 버는 케이스가 있나? 있죠. 확실히 있기는 있죠.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좀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돈 버는 경우도 괜찮고 다른 분들도 보면은 주변에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. 물론 이루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뭐 잃고 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개인의 케바케인 것 같아요. 충분히 가능성 있다. 재테크 수단은. 네,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 할 때 몇 가지 팁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저희 짱구님께서 수천만 원의 이제 수업료 낸 이야기를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